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억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첫 걸음, 평생 기다려온 은퇴 여행, 아니면은 사랑하는 이와의 결혼식 순간일까요? 잠시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소중한 기억들이 당신의 뇌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 치매는 진단받기 무려 6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해마가 정상보다 5배나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본인은 전혀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당신은 치매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제가 UCLA 뇌건강연구센터의 혁신적 발견을 공유하겠습니다. 하루 단 3분, 간단한 5가지 운동만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22%나 증가하고 기억력이 15% 향상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침대에서도 TV 보면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소중한 기억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놀랍게도 이것은 특별한 약도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그걸 8주 동안 했을 뿐인데 뇌로 가는 혈액량이 22%나 늘어났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15%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깜빡하는 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뇌로 가는 피가 막혔다는 위험 신호였던 겁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5가지 운동은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서도 TV 보면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저는 지난 20년 넘게 수천 분의 환자분들 뇌 사진을 직접 봐온 박사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70대, 60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50대, 심지어 40대 분들의 뇌에서도 이상 신호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환자분이 계셨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세 박민준 씨였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시던 분이었죠. 매일 사람들 만나고 숫자 다루고 복잡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객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기 시작했답니다. 심지어 중요한 서류의 사인도 엉뚱한 곳에 하셨고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회의 중에 방금 들은 내용을 잊어버리고 20년 넘게 다니던 집으로 가는 길도 가끔 헷갈리셨대요. 결국 부인의 권유로 병원을 찾으셨고 MRI를 찍어봤더니 충격적이게도 뇌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기 치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제 스승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매를 막는 비밀은 비싼 약이 아니라 뇌를 자주 깨우는 일상 습관 속에 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환자분들께 약 처방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 있는 운동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손끝을 움직일 때, 혀를 움직일 때, 목을 풀어줄 때 실제로 뇌로 가는 피가 늘어나는 것을 MRI로 수백 번 확인했습니다. 비교해 보면 확연히 보여요. 운동 전과 후에 뇌 혈류량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 좋고 가장 쉬운 방법 5가지만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치매 오기 6년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어제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가물가물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30년 전 결혼식 날은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울컥했던 감정까지 떠오르는데 정작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가 오기 6년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최근 일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오래된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현상이죠. 의학 용어로는 사건 기억 장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저장, 창고에 새로운 물건을 넣는 기능부터 먼저 고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는 새로운 기억을 해마라는 곳에 먼저 저장합니다. 그런데 치매가 시작되면은 가장 먼저 이 해마부터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오래된 기억은 대뇌피질 여러 곳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되죠. 이런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는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노후화되어 파일을 저장하고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자꾸 까먹는 현상입니다. 불 끄고 나와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방문을 나서니 깜빡하는 거예요.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찾게 되고요. 제 환자분 중에 67세 장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현관에 메모지를 붙여야 했답니다. 가스 잠갔나? 문 잠갔나? 지갑 챙겼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면 나가자마자 다시 돌아와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증상은 뇌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신경 회로가 느려지고 있는 거죠. 특히 전두엽에 있는 작업 기억이라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현상입니다.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나요? 아버지, 그 얘기 아까도 하셨어요. 본인은 처음 하는 얘기인데 이미 한 얘기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또한 말하려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그거 있잖아. 저기 이렇게 대명사로만 말하게 되고요. 분명 머릿속에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마치 혀끝에서 단어가 맴도는 느낌이죠. 제 환자분 중에 74세 윤지영님은 손녀 이름을 부르려다가 다른 손녀 이름을 먼저 불러보고 그것도 아니면은 며느리 이름까지 다 불러본 다음에야 겨우 맞는 이름을 찾으셨대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 가족 모임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언어 중추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은 이미 뇌의 전두엽과 해마가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길 감각이 떨어지고 방향을 잃는 현상입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동네 골목인데 갑자기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멈칫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 한참 헤매신 경험은요. 심지어 집에서 화장실 가는 길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공간 감각, 즉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MRI 촬영에서도 이런 환자들의 뇌는 후두엽과 두정엽 부위에 혈류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계산 능력이 서툴러지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거스름 돈을 받을 때 헷갈리거나 TV 리모컨 버튼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행 ATM기 사용법도 갑자기 복잡하게 느껴지고 스마트폰 앱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계산 능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 앞쪽 부분, 전두엽이 약해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던 드라마도 이제는 재미가 없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며 전화가 오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고만 싶어지는 거죠. 평생 즐겨오던 취미 생활도 흥미를 잃게 됩니다. 등산도 낚시도 화투도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가족들이 밖에 나가자고 해도 귀찮아서 거절하게 되면서 점점 집에만 틀어박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력이 아닙니다. 뇌의 의욕 회로가 막히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무감동이라는 초기 치매 증상 중 하나로 정신적 피로감이 뇌의 의욕 회로를 차단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도파민이라는 의욕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일곱 번째 신호는 성격이 변했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 분이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식욕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화하던 분이 갑자기 욕설을 하기 시작한다든지 조심스럽던 분이 갑자기 무모한 결정을 내린다든지 식사량이 적었던 분이 갑자기 폭식을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분이 약해진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바로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깨우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이런 변화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초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뇌 운동을 하신 분들은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요즘은 70대가 아니라 50대 심지어 40대에서도 치매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 중 9%가 65세 미만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하예요. 한국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50대에서 64세 사이 조기 치매 환자가 최근 5년간 무려 37%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 이 4가지 요소가 젊은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15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출퇴근 시 차나 지하철에 앉고, 사무실에서 앉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피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놀라운 내용을 들어보세요. 하루 단 10분 이하의 가벼운 신체 활동만으로도 뇌의 기억 창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25%나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운동 딱 3분이면 됩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초기 치매를 특히 조심해야 할지 살펴봅시다. 첫째,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하루 6시간도 안 주무시면 뇌 속에 쓰레기 단백질이 쌓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인데 이게 뇌세포를 공격해서 기억 회로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뇌척수액으로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은 이 청소 시간이 부족해져서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잠을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의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 3가지는 뇌로 가는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죠. 서울대병원 치매센터 연구 결과를 보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치매 위험이 2.3배, 당뇨 환자는 1.8배, 고지혈증 환자는 1.6배나 높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계시면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혈압이나 혈당이 높아지면 뇌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됩니다.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20년, 30년 후에 치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셋째, 라면,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뇌로 가는 피를 30%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도 과다하게 들어있어서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죠.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리면서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넷째,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주일에 150분도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45%나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루 20분만 걸어도 뇌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성장 인자가 분비됩니다. 이것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는 것을 돕습니다. 특히 햄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려면은 운동이 꼭 필요해요. 다섯째,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긴 분들입니다. 외로움은 뇌 염증을 일으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1.5배나 높다고 밝혀졌어요. 사람과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뇌 건강의 백신인 셈입니다. 대화를 하면은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생각하고 표정과 몸짓을 읽는 과정이 모두 뇌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가 돌지 않는 뇌, 쉬지 못하는 뇌, 고립된 뇌에서 치매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간단한 운동만 실천하셔도 뇌로 가는 피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실제로 MRI 사진으로 확인한 환자분들이 있었어요. 8주 만에 뇌혈류가 20% 이상 늘어난 놀라운 사례도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단 3분, 8주 동안만 꾸준히 이 운동을 하셨어요. 그 결과 MRI 사진을 비교해 보니 뇌로 가는 혈액량이 평균 19%에서 22%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도 15%나 좋아졌고요. 이것은 UACLA 뇌연구소에서 2020년에 발표한 공식 연구 결과입니다.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냥 내 손으로 내 뇌를 깨우는 간단한 운동이에요. 첫 번째는 뇌신경 자극, 파카라 발음과 혀 운동입니다. 여러분, 입과 혀를 움직이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놀랍게도 뇌세포의 30% 이상이 입과 혀, 얼굴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혀만 움직여도 뇌가 깨어나요. 사실 우리 뇌에서 손 다음으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입과 혀입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근육 중 하나거든요. 이 혀를 움직이면 뇌의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하버드 의대와 일본 국립 뇌연구소가 함께 연구한 결과 혀 운동만으로도 뇌 앞쪽 부분으로 가는 피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단어 회상 능력도 좋아졌고요. 특히 파카라와 같은 파열음은 입술과 혀, 목 근육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큽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파하고 소리 내세요.
입술을 단단히 붙였다가 터트리듯이 파. 입안에 공기를 모았다가 한 번에 터트리는 느낌으로 하세요. 좋아요. 10번 해볼게요. 하나 파, 둘 파, 셋 파. 이렇게 10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목 안쪽에서 공기를 밀어내듯이 카, 기침하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카 하시는 거예요. 목구멍 뒤쪽에서 소리가 나도록 하세요. 이것도 10번 해주세요. 마지막은 라입니다. 혀끝을 윗 잇몸 뒤쪽에 톡 붙이면서 라, 치경금이 아니라 잇몸 뒤쪽에 혀끝이 닿도록 하세요. 혀끝이 입천장을 탄력 있게 튕기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이것도 10번 해주시고요. 이제 이 세 개를 연속으로 해볼게요. 파카라, 파카라, 파카라.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느리게 해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각소리가 또렷하게 나도록 집중하세요. 익숙해지면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파카라 라카파 이렇게 거꾸로 말해보세요. 이것도 10번 해주시고요. 또는 1파, 2카, 3라, 4파, 5카, 6라 이렇게 숫자랑 섞어서 12까지 말해보세요. 헷갈리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입니다. 헷갈릴수록 뇌가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뇌는 새롭고 복잡한 과제를 만나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새로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죠. 느리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실수 없이 끝까지 해보세요. TV 볼 때, 설거지 할 때, 양치하기 전에 거울 보면서 하셔도 좋아요. 소리까지 크게 내시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치매가 늦게 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사나 상담사처럼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번엔 혀 운동입니다. 첫째, 혀로 볼 밀기입니다. 이번엔 입을 다물고요. 혀 끝으로 왼쪽 볼을 둥글게 최대한 밀어주세요. 볼이 밖에서 봤을 때 동그랗게 볼록 나올 정도로 밀어보세요. 2초 유지하고요.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이번엔 오른쪽 볼을 밀어주세요. 2초 유지 후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좌우 각각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뇌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혀가 움직이면 뇌가 즉각 반응해요. 혀 근육은 뇌 운동 피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둘째, 혀로 숫자 그리기입니다. 입을 다문 채로 혀 끝으로 입안에서 원을 그려보세요. 크게 5번 그리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3번, 반시계 방향으로 2번 그려보세요. 이번엔 숫자 8을 그려보세요. 느리게, 정확하게 5번 그리시면 됩니다. 턱은 고정하시고요. 입 주변 근육은 힘을 빼세요. 혀만 움직이는 겁니다. 혀 끝이 입천장과 잇몸, 볼 쪽을 골고루 자극하도록 하세요. 셋째, 혀끝 터치입니다. 입을 살짝 벌리시고요. 혀끝으로 윗잇몸 뒤를 톡, 앞니 뒤를 톡, 아랫니 뒤를 톡, 왼쪽 오른쪽 앞 순서로 돌면서 10번 해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빨리 하다 보면 혀에 쥐가 날 수도 있어요. 코로 숨 쉬시고요. 힘들 때만 입으로 가볍게 쉬세요. 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침 분비도 좋아집니다. 침에는 항균 물질과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구강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2번째, 초간단 운동은 손자극 운동, 손가락 교차와 손등치기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고 불립니다. 뇌세포의 3분의 1이 손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어요. 손을 복잡하게 움직일수록 뇌가 더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피아니스트나 외과 의사처럼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뇌가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는데요. 손 자극 운동을 하루 5분씩 4주 동안 한 그룹은 작업 기억력이 무려 23%나 좋아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볼게요. 첫째, 손가락 끝치기입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양쪽 엄지와 검지를 서로 톡 맞춰보세요. 손가락 끝이 정확히 닿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엄지와 중지톡, 다음은 약지톡, 마지막으로 새끼 손가락 톡. 네, 좋아요. 이제 다시 거꾸로 갑니다. 새끼 손가락 톡, 약지톡, 중지톡, 검지톡. 거꾸로 갈 때 더 헷갈리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걸 리듬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톡톡. 양손이 같이 움직여도 좋고요. 한 손씩 번갈아 해도 됩니다. 느리게. 그러나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10번 반복해 주세요. 손가락 끝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은 이 신경들이 뇌에 신호를 보내고 뇌는 더 활발하게 일하게 됩니다. 둘째, 손바닥과 손등 번갈아 치기입니다. 이번엔 손을 가슴 위치에서 앞으로 뻗어 손바닥끼리 한번 치세요. 탁! 그 다음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끼리 가볍게 탁! 다시 손바닥끼리 탁! 다시 손등끼리 탁! 좋아요. 이제 리듬을 타볼게요. 탁탁탁탁. 손바닥 손등, 손바닥 손등. 이 동작이 단순해 보여도 뇌의 좌우 반구를 동시에 연결하는 놀라운 운동입니다. 20번 반복해 주세요. 양손을 협응해서 움직이는 동작은 뇌량이라는 좌우 뇌를 연결하는 부분을 자극합니다. 뇌량이 활성화되면은 좌뇌와 우뇌가 더 잘 소통하게 되죠. 셋째, 손가락 교차기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집니다. 왼손은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잡고요.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동시에 교차해요. 왼손은 엄지, 약지, 오른손은 엄지, 중지. 다시 동시에 바꾸세요. 왼손은 엄지, 중지, 오른손은 엄지, 약지. 헷갈리실 거예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뇌가 혼란을 느낄 때 새로운 신경 회로가 생겨나는 순간이에요. 처음엔 손이 엉켜도 괜찮아요. 리듬만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바꿔서 10번 반복해 주세요. 처음엔 느리게, 익숙해지면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 변화 자체가 바로 뇌 성장의 증거입니다. 양치할 때 한 손씩 연습하셔도 좋고요. TV 볼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여도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를 매일 자극하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 81세 홍성준 씨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시면서 이 손가락 운동을 하신대요. 6개월 하셨더니 손놀림이 확실히 좋아지셨고 잊어버렸던 바느질도 다시 하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초간단 운동 세 번째는 빠르게 걷기입니다. 걷는 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걷기는 뇌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하루 30분만 빠르게 걸어도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합니다. 뇌로 가는 피도 25%나 늘어나고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면서 동시에 전신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이렇게 늘어난 혈액이 뇌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핵심은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입니다.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예요. 문장 두세 개는 이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엔 숨을 한번 고르게 되는 정도죠. 쉽게 말하면 평소보다 보폭을 한두 칸 넓게 하시고요. 팔은 어깨 높이까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90도 정도 구부리시고 앞뒤로 크게 흔들어 주세요. 몸이 앞으로 부드럽게 굴러가는 느낌이 나면은 적당한 속도입니다. 발자국으로 확인해 볼까요? 10초 동안 발을 몇 번 뗐는지 세어보세요. 양발을 합쳐서 17번에서 19번 정도 찍히면 딱 좋은 속도입니다. 1분에 100번에서 110번 정도 걷는 속도죠. 처음 3분은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풀어주세요.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근육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20분에서 30분 동안 빠르게 걷고요.
마지막 3분은 다시 속도를 줄이면서 마무리하세요. 갑자기 멈추지 마시고 천천히 속도를 줄여가면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가슴이 아프거나 어지러우시면 바로 멈추시고요. 숨이 너무 가빠서 말이 이어지지 않으면 속도를 줄이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 첫 주에서 둘째 주는 20분 이내로 하시고요. 그 후에 조금씩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세요. 3층 높이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한 정거장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걷는 속도가 곧 뇌의 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빠르게 걷는 사람의 뇌 나이는 평균 10년 이상 젊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 당장 신발끈 묶으시고 밖에 나가 보세요. 오늘부터 하루 30분 빠르게 걸어보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목과 두피 마사지로 뇌 혈류순환 자극하기입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뇌로 가는 피가 막힙니다. 특히 귀 쪽에서도 어깨로 내려오는 승모근, 그리고 머리 뒤쪽 깊은 곳에 있는 후두하근은 뇌로 피를 올려보내는 통로 바로 옆에 있어요. 경동맥과 척추동맥이라는 두 개의 큰 혈관이 목을 통해 뇌로 올라갑니다. 목 근육이 경직되면 이 혈관을 압박해서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근육을 풀어주면 뇌로 가는 피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함께 해볼게요. 앉아서 해도 좋고요.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따뜻한 손으로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선 목 옆선 쓸어내리기부터 시작하세요. 양손을 귀 뒤쪽 목 옆면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귀에 손가락 2개가 닿는 자리,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 유양돌기라는 뼈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귀 뒤에서 가슴 윗부분 방향으로 손날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아래로 쓸어내리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 따뜻한 압력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림프의 흐름을 돕는 동작이에요. 하나 둘 내린다, 하나 둘 내린다. 이 리듬으로 10번에서 15번 천천히 반복하세요. 목 옆이 뻐근하거나 약간 아픈 부위가 있으시죠? 거기가 바로 피가 막힌 곳입니다. 그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최소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떼세요. 너무 강하게 누르시면 오히려 근육이 경직되니까 기분 좋은 통증 정도로만 하세요. 그 다음 어깨 위승모근 눌러 풀기입니다. 이제 손을 어깨 위로 넘기세요.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 딱딱하게 솟은 근육이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승모근입니다. 손바닥 전체로 어깨 위를 감싸듯 잡고요. 천천히 눌렀다가 손끝 방향으로 쓸어내리세요. 5초 누르고 5초에 걸쳐 내려오세요. 이 동작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5 내리고 이 리듬으로 천천히 반복하시면 피가 머리에서 심장으로 잘 빠져나가면서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셋째, 두피 전체를 톡톡 두드리기입니다. 이제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손톱이 아니라 손끝 살 부분으로 하세요.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머리 뒤통수, 귀 위쪽, 그리고 앞머리 방향까지 톡톡 리듬감 있게 두드리세요. 각 부위당 10초에서 15초씩 전체 1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느낌이 좋은 곳은 원을 그리듯 가볍게 문질러도 좋아요. 특히 머리 뒤쪽 아래 후두부는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지나가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더 집중하세요. 두피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추가 효과도 있죠. 마지막으로 마무리 릴렉스입니다.
손바닥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서 정수리에서 양쪽으로 쓸어내리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내쉴 때 손에 힘을 풀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후 하고 내쉴 때 머리 안쪽에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이 동작을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샤워 후나 잠자기 전에 1분에서 2분만 투자하세요. 두피를 누를 때 약간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게 바로 피가 막혀 있는 포인트입니다. 두피 마사지는 단순히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뇌로 가는 산소량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초간단 운동, 마지막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다리 운동이 아닙니다. 뇌의 좌우 반구를 동시에 깨우는 중요한 운동이에요.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해와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죠. 균형을 잡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 귀 안쪽 전정 기관에서 오는 평형 감각,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압력 등 수많은 정보를 뇌가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한 발 서기 테스트에서 10초 이상 버티지 못한 사람은 3년 내에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균형 능력이 곧 뇌 건강의 지표인 셈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전을 위해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시작하세요. 한쪽 발을 들어서 10 최소 30초 유지해 보세요. 처음엔 5초만 버텨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왼발로 10초, 오른발로 10초, 하루에 3번만 반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습관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이번에 눈을 감고 도전해 보세요. 눈을 감으면은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 뇌는 다른 감각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단,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뒤에 소파나 침대가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익숙해지시면 양치할 때 한 발로 서 보세요. 요리할 때도 한 발로 서 보세요. TV 볼 때도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전두엽을 매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뇌의 모든 부분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린다는 건 지금 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조금씩 버티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뇌가 젊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파카라 발음 운동 10회씩 3세트 하기. 하루 3번 식사 후에 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손가락 교차 운동 2세트 하기. TV 보실 때 습관처럼 하세요. 셋째, 빠르게 20분 걷기.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넷째, 목과 두피 마사지. 잠자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한발서기. 양쪽 10초씩 하기. 양치할 때 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자극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소량다빈도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꾸준한 자극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뇌는 100세에도 성장합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생생한 사실입니다. 80대 어르신도 꾸준히 뇌 운동을 하시니까 기억력이 다시 좋아지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86세 조영미 씨는 3개월 동안 이 운동을 하신 후 잊어버렸던 손자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되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부터 단 3분이라도 뇌를 깨워주세요. 파카라를 소리 내보세요. 손끝을 움직이시고 빠르게 걷고 목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한 발로 서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세포에 불을 켜고 뇌로 가는 피의 길을 다시 열어줍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파카라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에 기억 지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치매 걱정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도 켜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